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코스피가 0.5%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이너스 0.25%.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뭐 하락한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오른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없고 개별적으로 좀 세게 올라간 종목은 세게 올라가고 바이오는 그나마 좀 세게 올라간 것 같네요. 근데 알테가 많이 빠졌네. 예, 알테가 어제 많이 올랐나? 예, 여튼 그렇네요. 반도체도 좀 개별이고. 파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자회사가 그랜드 호텔? 그것도 인수하던데 사던데. 그리고 뭐 2차전지는 아까 오후에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가? 갑자기 또 그 양봉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새만금 2차전지 국제 컨퍼런스 성공리에 맞선 뭐 그런 거 MOU 체결, 군산 새만금 뭐 무슨 그런 것 때문인지 그렇네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누가 뭐 샀지? 저도 이거 뭐 장중에 잘 안 봐가지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샀구나. 금토보험, 투신, 연기금, 삼호. 그나마 금토웨인이 샀네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또 막판에 또 들어왔네. 뭐 딱히 그게 없네요. 기간은 좀 그래요. 뭐 연기금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팔고 다시 좀 떨어지면 들어오고 좀 그래요. 외국인도 그런 롱텀 빼고는 좀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기간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자 돈 굴려주기 때문에 갚아라, 환매해라 이러면은 수익 내고 나가야 되니까 뭐 기간 욕할 것도 없고 저는 옛날에 기간 욕했거든요. 신한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다 알고 보니까 다 각자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다들 뭐 일반 개인분들도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있나? 내가 그래 안 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그렇고 보자. 쌍끌 코스피 쌍끌은 평소보다는 뭐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샀네요. 코스닥이 적게 샀네. 1600원밖에 안 되네. 네, 쌍끌은 뭐 두에빌 뭐 셀트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하나옵션. 네. 이 여기 지금 두산하고 셀트는 전망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조금 하향 중이긴 해요. 네. 뭐 그렇게 뭐 계속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졌다 올랐다가 뭐 이라고 하지만 하나오션은 마지막은 좀 하향이고 한전은 마지막 상향이에요. 뭐 한전은 전망 진작부터 또 좋긴 좋고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엔솔도 아직 마지막은 상향이긴 맞아요. 근데 여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빠지고 이건 잘 모르겠고 한미도 마지막 상향 한바도 계속 상향 유지 중이에요. 삼바는 진짜 삼바는 하향이 없어요. 근데 주가는 뭐 분할 때문인지 좀 못 가고 있긴 하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아직 전망이 마지막에 짝 살짝 올랐던가? 예. 이노텍도 최근에 좀 전망이 상향이 되긴 했어요, 소폭으로. 이 보니까 제가 3월 달에 LG 이노텍을 말했더라고요, 3월 말에. 9월쯤 이제 애플 기대감. 결국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그때 3월 달에도 약간 칠클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전망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뭐 5월, 6월 달 뭐 그때 전망이 많이 빠지긴 해서 3SD도 상향 중이긴 해요. LG화학도 왔다 갔다 하고 현대해상하고 그쪽 DB손해보험 그쪽은 조금 하향이긴 해요. 마지막은. 근데 그 올라간 많지 말고 살짝 빠졌어요. 현대해상은 연기금 밀고 있었고 DB하이텍도 마지막 상향, 하나엔진도 계속 상향 유지 중이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지금 9월달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하루하루 나오는 것 같아요, 전망이. 근데 다 상향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 중에 최고로 많이 상향이 됐어요. 4조 1187억.
하이닉스는 1조 8,329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월 얼마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상향이 되긴 했어요. 몇 천억씩. 그러다가 이제 9월 들어가지고 이제 조 단위로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그다음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은 마지막 상향이고, 전망도 원래 제일 셌죠? 그 카지노 쪽이. 대한조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죠?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마지막 전망 상향이고, 한전기술은 하향이고, 뭐 두해빌 가면 같이 가는 거겠죠? 인프라코도 상향 유지이고, 제일기획은 아직 그 전망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여도 맨날 삼성물산, 제일기획 뭐 이쪽이 다 그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쪽이니까 뭐 지분도 몇 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잘 나가면 그냥 광고 쪽도 뭐 어느 정도 더 마케팅을 더 하겠죠. 하나솔루션도 아직 안 들어왔고, 신세계 모르겠고, 현마서로 오늘 상향이에요. 여기도 계속 상향 유지 중이었어요. EQ 하이 이후에. 카카오페이는 모르겠고, 강원랜드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근데 강원랜드는 이거 좀 버프를 많이 못 받아요. 이게 내국인 상대라 가지고. 그다음 이터닉스도 마지막 상향, 오션은 마지막 하향, S1은 S1이 은근히 이게 상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긴 해요. 마지막은 조금 하향이던가. 덴티움도 아직 하향 중이고. 오늘은 조금 그렇죠. 이렇게 막 개별로 간 느낌이긴 해요. 섹터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뭐 실적 전망으로 갔다기보다는 뭐 이 간혹 그런 건 있지만, 코렌트 시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적자 기업 아닌가 바이오? 우리 이것도 원전 쪽 아닌가? 뭐 우진 이런 쪽 다 그거 아닌가? 올릭스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펩트론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어스코텍은 이 전망치가 있다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생기긴 했는데 이전 거보다는 하향 전망으로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성장은 26, 27은 성장 괜찮아요. 그다음 비나텍도 최근에 계속 나왔고 전망 상향 중이고, GNTC는 여기도 똑같아요. 스코테는 비슷하게 전망이 사라졌다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데 편차가 엄청 커요. 이게 여기도. 근데 뭐 또 여기도 26, 27은 또 성장 전망하죠. 유진테크는 전망이 계속 세고, 힘테기도 전망 아직 살아있고, 그다음에 파두에 근데 여긴 CB가 있어요. 그다음 파두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전망 잘 모르겠고, 이건 그게 없고, 플러스는 전망이 있긴 한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8월 7거리였나? 7월 수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시동모에 등록해놨는데, 기업은 또 괜찮아 비긴 해요. 그다음 리가도 마지막 상향, RF도 상향, BM은 마지막 하향. 여기 좀 있네요. 이런 쪽은 다 전망이 괜찮거든요. 여긴 전망은 없지만 실적으로 올라온 베이스고, 대주도 아직 안 돌아왔고, 엔캠 모르겠고, 마플도 하향 중이고, 여기도 AP 시스템도 전망이 없어졌고, 그전에도 계속 하향이었고, 아스도 하향이고, 동국이는 전망이 상향이고. 보면은 고용도 최근에 조금 상향일 거예요. 여기도. 그냥 뭐 이래 주겠네요. 코인도 상향이긴 해요. 뭐 저번 달에. 서브도 상향 유지 중, 테스도 상향 유지 중. 이래 쭉 보면 넥스티는 아직 안 돌아왔고. 뭐 이렇네요. 뭐 그나마 코스닥이 많았네. 금토가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외인이 코스닥을 많이 안 샀어요. 근데 기관 쪽에서 많이 사서 100개가 넘는 것 같아. 원래 금토가 이만큼 사야 원래 좀 계속 많이 나거든요. 그나마 금토가 산 것 같던데 아까 수급 보니까. 맞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7 주체가 상 종목 두에빌. 두에빌은 실적이 안 돌아왔어요 아직. 엄청난 원전에 그런 게 있겠죠. 뭐 원전하는 쪽이 많이 없나? 두에빌이? 그 다른 건설사가?
하여튼 아직 전망은 도르지 않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대감으로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뭐 SM 그 뉴스캘파하고 SMR. 그다음 셀트는 제가 안 본 지 좀 됐구나. 셀트는 어, 전망이 멈췄었나? 아, 마지막은 상향이긴 하네요. 9월 5일. 음, 여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망이 많이 빠졌냐면 여기가 며칠이야? 5월 31일까지 전망이 빠졌어요. 24년부터. 25년 1월부터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 날 맞죠? 5월 30일. 6월 6일까지 빠졌다. 5월 31일 거의 그쯤? 20, 맞다. 여기 참 마트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네, 5월 31일까지 여기까지 좀 빠졌었어요. 네, 전망이 계속 빠졌어요. 빠지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좀 막 떨어지다가 5월 30일부터 이렇게 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9월 5일은 이제 91억 상이요. 9월 5일. 그러니까 더는 안 빠지고 있긴 해요. 전망이. 네, 여기에 상향이고 이제 그건 없어요. 하향은 없어요. 이 인버스님 가지고 계시지 않나? 아, 오늘 오랜만에 크게 올랐네요. 셀트 엄청 무거운데. 어, 금투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구나. 아, 연기군도 많이 샀네. 좀 셀트는 불기둥 보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불기둥 나왔네. 하여튼 마지막은 이쯤에서 이제 상향이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이거 자사주 소강 매입. 진짜 많이 한다. 파이프라인은 많잖아요. 이 셀트가 2, 3년 뒤에. 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셀트나 삼바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하죠. 계속 떨어질 때마다. 파라는 파라다이스 여기는 어제 보니까 그게 오늘 떴었나? 요거 자회사가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 산다고 하면 뭐 또 이제 실적 좀 올라오겠죠. 늘리는 거니까 외국인 상대로. 여기는 전망이 파라다이스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는 언제냐면 6월 19일. 6월 19일부터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6월 19일 이때부터 거의 진짜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 전망이 거의 자주도 나왔거든요. 여기는 그 전부터 이 연기금은 사고 있었거든요. 좀 됐어요 산지가. 그리고 뭐 마지막 또 상향이에요. 9월 11일. 9월 11일. 응? 이게 와일로 갔지? 9월 11일. 이때 상향이긴 해요. 마지막 132억. 아직도 연기금 계속 사고 있네요. 네, 뭐 역시나 성장 예상을 하죠. 점프. 그러면 호텔 또 더하면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대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 투자한 자체가 이제 주식은 저런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캐파 늘리고 사업 다각화하고 뭐 이러면 한전 같은 경우도 마지막은 상향일 텐데 여기가 최근에 상향이 싶은데 5,800억 이상향이네. 한국전력 9월 18일 날
여기도 여기는 언제부터 팍 올라왔냐면 10월달 작년 10월달 작년 10월 18일날 작년 10월 18일날 10월 18일날 뭐 이때 부근에 이때 부근부터 팍 이제 전망이 크게 상향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해 내도록 계속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뭐 조금 파동은 있었지만 이 하향이 그저 밟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럴 때 사긴 사죠. 예. 근데 이런 하락을 좀 못 건디죠. 보통 사람이. 예. 그래서 마지막이 9월 18일 날에 9월 18일 날이 언제야? 여기가 이제 또 상향이긴 해요. 여긴 외인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데는 다 모아스텐일걸요? 이 길게 가져가는 UBS JP 올 6월부터 옵션 끝나고 뭐하는 우리가 아니구나. 여긴 UBS하고 시티네요. 메릴. 이런 쪽은 뭐 롱으로 가져가죠. 예, 길게. 예. 턴어라운드 되긴 되죠. 24, 25 예상보다. 기간 이래 좀 올라온 거는 좀 팔긴 해요 보니까. 예. 그 밑에 거 사고. 코스닥은 7주째가 상관없었고 코스피어 주째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여기는 보자. 하이닉스 좋죠. 예. 여기는 잘 올라오다가 25년 4월에 조금 빠졌었어요. 25년 4월에 잘 올라오다가 24년 막 제가 7월부터 했었거든요. 뭐 그때까지 잘 올라오다가 24년 3일 그 정도 되겠네. 뭐 이때쯤에 좀 하향이긴 해요. 그러다가 금방 전망이 바뀌었네. 4월 11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4월 11일부터. 네, 이때부터 또 계속 올라왔어요. 뭐 요래 계단식으로 오다가 9월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전도 매나 똑같아요. 삼전도 그 삼성전자도 6월 달 잠깐 삼성전자 비읍 삼성전자 중간중간에 막 상향 하향은 있었는데 한 7월 2일부터 6월에도 살짝 올라왔다가 또 7월 2일부터 어떻게 보면 또 괜찮긴 해요. 7월 한 2일부터 한 이때부터 괜찮긴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한 또 7월 한 중순쯤에 조금 빠졌어요. 한 3조 정도. 그게 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8월부터는 또 상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향이었어요. 8월 달에도 8월 2일, 6일, 8일, 13일이 또 하향이구나. 23일 그 다음에 28일 소폭 빠지고. 그래서 제가 모아갈 수도 있는 이유도 이 전망이 계속 좀 상향이고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다가 이제 스타트는 9월 9일 정도겠네요. 9월 9일부터 이때부터 9월 9일 날에 700억이 상향이 됐어요.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7,500억, 9월 12일 날 5천억, 9월 16일 날 1조 2천억, 9월 17일 날 7천억, 9월 18일 날 2조, 9월 20일 날 6천억, 오늘 4조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 수 있는 이유도 이 전망이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이 삼성전자나 이런 큰 종목은 그래요. 여기가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구간에서 조 단위로 계속 하향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주가도 이 외인이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전망이 올라갔으니까 외인은 계속 사겠단다. 그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 그때 9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9월 13일 날 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삼성은 56,000까지 이게 제 미친 계산법으로 전망치 빠진 만큼 계산했을 때 56,000원 여기였었거든요. 예. 하이닉스는 16만 원, 17만 원이었는데 16만 원까지 빠졌을 거 그때 9월 23일 날. 그 영상이 있긴 있어요. 9월 달에. 그때가 이제 매수해 볼 만하다. 그래요. 뭐 전망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도 이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와도 전망이 안 빠지면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우리 코스피가. 저는 이렇게 모니터 앞에 적어놔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더 간다는 그런 이유만 적어놔요.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생각은 해놓지만 더 간다는 것만 보고 있어요. 많아요. 금리는 점진적으로 할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주 턴이죠. 삼자란이. 그 다음에 국장은 비교적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어서 조금 평가를 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경기 이제 예상치가 기존 5월달보다 8월달 전망이 상향이 됐어요. 0.1%인가 0.2%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소비 촉진시키고 막 하죠. 그 다음에 관세라는 재료도 뭐 거의 다 나왔잖아요. 솔직히 작년부터 나온 게 관세 재료고, 그리고 저희 관세 때문에 저희 나라가 기업이 불뚝 떨어져서 수출 다각화도 하고, 그리고 AI는 저는 또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도 정책 자료에서 AI 안 빠지는 데가 없었어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삼전환익이 그러니까 더 나가면 지수는 빠질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빠진 이유가. 그 다음에 저희 나라는 또 밸류업을 이제 외치고 있고 주주환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저는 유지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가격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 가격대가 뭐 바닥이다. 그렇죠. 이런 기간이 지나면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질적으로 또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위장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저는 분명히 그 돈이 나온다고 봐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죠. 저는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사고 있죠. 그 다음 BH는 전망이 돌아왔었어요. 이제 여기가 뭐죠? BH 미온 뷰 BH 8월 4일날 여기도 맨날 마찬가지로 계속 빠졌어요. 뭐 전망이 계속 빠지다가 8월 4일 이때쯤에 돌아왔어요. 이때쯤에 돌아왔다가 8월 6일, 8월 13일까지는 상향이었는데 그다음 8월 15일하고 9월 1일이 빠졌어요. 8월 15일 뭐 이때쯤에 빠졌어요. 두 번 빠지고 9월 4일 날이 마지막인데 9월 4일 이때가 마지막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5년은 마이너스 5억이고 26, 27이 플러스 3억 플러스 2억이어서 쌤쌤이에요. 영 상향이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이번에 애플 좀 오르면서 좀 더 오르긴 하더라고요. 전망은 이제 뭐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빠지다가 살짝 올라왔죠. 뭐 또 연기금이 다시 들어왔네요. 여기는 맨날 갤럭시 폴드 7 그러니까 폴드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폴드 한다고 하죠. 3D 폴에 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FP12 거의 뭐 적혀 있을 텐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할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이 대부분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노텍하고 LG 저 뭐 애플하고는 저는 이 BH하고 같이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 3D풀의 매출이 비중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3D풀이 이노텍 저거 애플에도 그걸 납품을 해서 그런가?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7주째, 6주째가 샀네. 외국인이 나왔네. 여긴 기간이죠. 기간이 밑에 있는 걸 좀 건드려 있죠. 기술주. 그 다음 산일전기도 산일전기는 그게 없어졌어요. 산일전기 전망은 좋았었어요. 그 이제 없어지기 전까지. 마지막이 상향이기 싶은데 마지막 소폭 하향이네요. 산일은 여기는 셌어요. 전망이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참 5월 27일부터 좀 제대로 올라왔네요. 5월 27일만 이 부분네. 이때 그래야 뭐 칠클 나가지고 여기를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제가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 저거 BH는 애플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이노텍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문이긴 했었어요. 사보고세 저래 있는데 뭐였어요. 예, 뭐 같이 엮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일이는 8월 23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전망이 없었어요. 실적전이 조금 없어지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 봐요.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마지막으로 소폭 하향이에요. 38억. 근데 아까 그 5월 이때쯤부터 주구장창 상향이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마지막 하향되고 전망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연기금이 길게 가죠. 그래서 그때 이때도 넘어갔은 이유는 그거였죠. 전망하고 밀고 있는 그 전망 밀고 있는 연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때는 좀 할만했죠. 들어갈 만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고 이거는 뭐 똑같죠? 네, 여러 명이서 하긴 하는데 여기는 시총이 3조나 되네요. 추정 기관수가 10개인데 한 번에 어떻게 다 없애버리지? 그것도 그렇네요. 그거는 FN 가이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어떻게 한 번에 다 없애버리지?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웬만한 종목 그러니까 시총 작은 거는 좀 없어지고 해요. 왜냐면 기간이 한두 기간이라 가지고. 근데 이거 산일전기 보니까 추적 기간수가 10개인데. 큰 종목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거긴 한데 의문이긴 하네요. 저도 그렇긴 하네. 의문이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유한양이도 어젠가 그젠가 조금 돌았다가 다시 빠졌던데. 유한양이 어딨노? 베이비 유한양이 유한양 유한양 어제 22일 날 186억이 상향이 됐어요. 어제. 그러다가 오늘 41억이 하향이에요. 뭐 어제 180억 상향되고 40억 빠졌네요. 외인이 좀 빠졌네. 나머지는 다 샀네요. 유한양행 그게 없나? IR? 안 했나? 그 바이오는 IR을 봐도 어려워요. 오늘 이번에 있구나. 저도 유한양이 걸 안 봤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3분기 이거 영어로 해놨구나. 제가 뭐 볼 수가 없네요. 이거 영문을 받았나 내가? 파이프라인.
뭐 연도가 안 나와 있나 언제 그건지. 뭐 하여간 최근에 상향이긴 했어요 어제. 지역난방공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전기술도 이게 한전기술하고 데이빌은 이 전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마지막이 이 상향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맞다. 오늘 방산 쪽이 다 좀 하향 전망이 뜨긴 떴어요. 예, 오늘 한항공, 로템, 넥스원, 한해로 이쪽이 다 지금 하향이에요. 오늘 뭐 다시 뭐 상향될 수도 있겠지만 8월 28일 날이 상향 마지막이에요. 8월 이것도 처음에 나온 것 같긴 하다. 이때 마지막이 상향이긴 해요. 그 전에 또 빠지다가 이 차 타고 비싸네. 7월 31일부터 빠졌거든요. 7월 31일부터 뭐 이때부터 계속 빠졌어요. 전망이. 그 다음에 이제 8월 28일 날 살짝 상향. 이건 뭐 외국인 투신 연기용도 또 들어왔네. 팔았다 다시 들어왔네.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주춤하면은 저는 좀 잘 안 건드리긴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또 이게 높잖아요. 이게 뭐 UAM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산보다 훨씬 높게 받고 있어요. 58배, 37배, 30배. 뭐 그렇게 뭐 아롱이나 PR도 그래 높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투신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네로 때문에. 예. 지금은 저기서는 그냥 또 뭐 옆으로 가면 좋죠. 뭐 옆으로 가서 뭐 실적 잘 나오고 이러면은 저 주가 계속 유지하겠죠. 주주 가치 제고도 있긴 있지 싶어요. 여기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BHI. BHI는 정말 있어요. 여기는 뭐 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같이 가긴 하던데 얘는 독단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긴 가지만 BHI는 진짜 얘는 실적 전망으로 올라왔어요. 얘는 작년부터 작년 8월부터 거의 안 빠졌어요. 전망이 계속 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 원래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왜요? 이 원래 그때 8월 당시의 전망이 25년이 24년이 190억이었고 25년이 270억 예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면서 지금까지 686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찾은 거고. 그때 당시에 26년이 27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890억을 예상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망치가 올라감으로써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돈이 처음에는 연기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외인이 받아서 다시 또 올렸죠. 이렇게 전망을 이제 반영 보고 이제 그 기업의 전망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야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는 거니까. 뭐, 뭐 전망이 또 더 올라가면은 뭐 누군가 힘세 주체가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마지막은 상향이에요. 거의 하향 없어요. 여기도 9월 8일이 마지막이네. 9월 8일. 뭐 이때쯤에가 마지막 상향이에요. 57억. 그러니까 이땐가 이 칠글이 나왔었어요. 뭐 이 부분에서 이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요. 작년 7월에 영상이 있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당연히 메인이 나가고 있니?
이렇게 뭐 손박힘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잖아요. 진짜로 그거 맞긴 맞아요. 힘센 주체가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개인이 받아버리면은 올릴 주체는 나중에 들어오길 기다려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개인이 받으면 개인은 이게 올리는 게 힘들잖아요. 합쳐지지가 않아서 방향을 좀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또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실적 전망은 괜찮죠. 네. 오스코텍은 여기는 뭐 옛날에 그 유한양이랑 같이 가다가 최근에 좀 독단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스코텍이는 여기도 전망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뭐 그래요. 네, 자주 바뀌는 종목은 아닌데 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마지막에는 6월 30일 날 없어졌어요. 6월 30일 날 이때쯤에 전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12일 날 뿅 하고 나왔거든요. 7월 12일 날 여기. 근데 기존보다는 하향 전망으로 나왔어요. 기존 애가 어땠냐면 160억 25년, 그 다음에 1270억, 그 다음에 237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엄청 크죠. 네. 거의 뭐 1200억에서 330억, 2370억에서 1380억, 거의 반토막. 여기는 뭐 거의 뭐 한 4배 빼버리죠. 전망이. 여기 이렇게 좀 시총 작고 이런 데는 좀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긴 있어요. 아무튼 마침 그 바뀐 전망은 기존 거보다는 하향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게 그거긴 하죠. 여기가 뭐 27년에 1380억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해 60억 예상 바뀐 게. 그 다음에 이제 330억 5배 성장. 그 다음에 330억에서 한 4배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은 뭐 이제 27년 포워드 PR로 보면은 17배면은 바이오 쪽 치고 17배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이 파누 형님이 그때 그걸 달라고 했어요. 단타. 그래서 파누 형님한테 스코텍 말씀드리고 혼자 또 배 타고 가시면 외로울까봐 저도 같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팔고 LS 에코 에너지를 들어갔더니만 오늘 너 슈팅 나왔네요. BH 오후 3시 교환사채 공시. BH 예전에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이 교환사채가 이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또 안 좋은 인식으로 바뀌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꼼수긴 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자기네들 그 돈 땡기고 공짜로 돈 땡기고 뭐 그런 식이니까. 이거 며칠 전에 떴을 텐데 BH? 네, 여기가 있어요. 9월 15일날 떴었어요. BHI 아니죠? BH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제가 나온 이유도 EB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SNS 택을 지금 EB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고, 예전에 제가 뭐 CS 윈드나 SNT 다이내믹스는 그 EB 그때는 잘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 이 자사주를 어떻게든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쪽 지금 우리 정책이, 그러니까 너무 다 이거를 다 해요, EB를.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쁜 인식으로 지금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주가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나왔긴 했죠, 이 BH를. 오늘 결과, 이 9월 15일 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릭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진이는 여기도 이게 히스토리가 유진테크 여기도 여기는 근데 24년부터 그래 빠지진 않았어요, 전망이. 24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25년 4월까지는
그 상향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상향이었어요. 그 작년에 이 주가는 3전 빠지면서 빠졌지 싶은데,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상향이었어요. 그러다가 5월달에 좀 빠졌네. 5월달에 좀 빠지고 잘 안 바뀌어요. 5월달에 잘 안 바뀌고, 보자. 2월달에 좀 올랐다가 5월달에 빠지고 8월달에 올랐어요. 8월 13일날. 네, 8월 13일날. 네, 이때쯤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갔거든요. 타이밍상 3전 한익이잖아요. 네, 그때 3전이었잖아요. 그래서 3전하고 같이 담고 있었고, 반도체를 어차피 제가 SST를 들고 있었고, SNS택을. 그다음 여기는 장비 쪽이고, SNS택은 소재 쪽이고, 네, 그때 제가 또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더 계속 산 거죠. 네. 저는 뭐 단기간에 한 41% 되죠, 수익률은. 예. 아, 미리 여왕개미. 이게 왜냐면은 그게 많았었잖아요. 제가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IR 자료에서 다 얘기했었어요. 그 저기 삼성전자도 컨컬에서도 얘기했었고, 하반기가 25년 견정상력을 예상한다. 하반기 디램 가격 그거 뭐 어느 정도 뭐 유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전이 그때 안 빠지고 지수가 안 빠질 때 이때가 진짜 이때가 모아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웨이는 그 현물을 사고 있었어요. 그 선업전에도 마찬가지고 뺄 것 같았으면은 옵션도 밑으로 걸었을 거예요. 근데 밑에를 막아놨었거든요. 억지로 눌러놓고 터트린 거잖아요. 9월 그때. 그런 거 있을 때는 일단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하마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SNST가 못 가니까 하마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 근데 하마티는 최근에 하향이긴 해요, 조금. 때가 그거 있죠. 이어도 진짜 그 우리 좀 뭐 인버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좋죠. 기업 좋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전망이 괜찮아. 아니다 빠지다가 좀 주급 들어오고 나서 뒤늦게 이게 전망이 상향 됐어요. 한 어디 있노? 6월 11일부터 6월 11일부터 뭐한 이때쯤부터 지금 그 전망이 좀 제대로 올라왔어요. 6월 11일, 7월 4일, 8월 15일, 8월 19일, 8월 20일, 9월 5일, 9월 6일, 9월 11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상향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가 2호를 이때 들어갔다가 또 나간 이유는 여기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51배씩 이래 받으니까 영업이익률도 그래 또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갔죠. 왜냐면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찾았는 게 이제 유진 태클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뭐 우리 그때 팔고 나서 그 이버스님은 엔지니어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하니까 독보적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좋은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G2G 봐 요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무장 아닌가 또? 테스도 이게 EB 발행 있을 거예요. 이게 웬만한 기업 지금 다 이게 주가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다 12 전환해가지고 지금 다 팔아 솔직히 다 지금 팔고 있거든요. 12 공시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EB는 또 신규로 발행해가지고 또 돈 땡기고 솔직히 좀 그래요. 네. 테스 테스도 EQ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상향이에요. 네. 7월 달부터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전망이 꿈틀대긴 했어요. 전망이 얘가 뭐 하여튼간에 실적 나오고 나서 계속 상향이긴 해요. 네.
예, 최근에 솔직히 좀 그래요. 뭐 제가 뭐 부정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EB는 뭐 저거너들 또 그런 것도 많긴 많더라고요. 그 이제 그래 돈 땡기고 시설 투자나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그 우리 밸류업에서 제일 문제였던 게 그거잖아요. 돈 쌓아놓고 돈을 안 쓰는 거. 주주한테도 안 주고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든 그래 뭐 자사주를 이제 EB 발행해서 돈 땡겨서 뭐 투자도 하고 또 주주들한테 미안하니까 소각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주가 떠올려 이 CB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솔직히. CB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꼬우면 내가 시비를 해서 무위험 수익이죠. 시비는 무위험 수익이에요. 무위험 투자죠. 안 되면 이자 받고 나가면 되고 주가 오르면 전환 시작되면은 돈 받으면 되고 제가 그거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좀 조심하면 되고 어차피 많이 나오긴 많이 나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택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돈을 또 벌어야 되는 쪽이긴 하니까 이해합니다. 불만은 없다. 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제가 뭐 감출 필요도 없죠. 너무 감쌀 필요도 없고.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특히 코스닥이 많아요. 지금 뭐 교환사채 뭐 하루에 아마 몇십 개씩 뜨긴 떠요. 다 그거예요. 스톡옵션 나오고 CB 나오고 교환사채 발행하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쪽은 잘 없는데 코스피는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아, 패스. 내일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우리 국장 상승.